내 아이가 성에 대해서 관심을 언제 갖는지 혹은 갖기 시작했을 때 교육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식이 언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까요를 맞춰서 그거를 매수하겠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성교육하는 아빠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이발을 하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오늘 찍고자 하는 영상은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우리 사춘기를 앞둔 우리 아들들에게 언제 처음으로 성교육을 이제 받게 해주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제 아마 이거는 사람마다 말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양육자님들의 생각도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요. 저는 가장 적기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어머님들 생각에, 아버님들 생각에, 지금 하면은 조금 빠르지 않나 싶을 때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보통 이 성에 대해서 보수적인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그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조금 늦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항상 어른들의 생각보다 아이들은 한 템포, 두 템포 빠르게 성에 대해서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노출되기 전에 먼저 아이들의 성 가치관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른들의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많이 실수하시는 기준이 뭐냐면은 우리 애 몸 발달이 시작될 때, 2차 성징의 징후가 나타날 때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 말도 맞기는 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몸이 발달이 되면은 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맞춰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 아이의 발달이 늦는다고 해서 다른 아이들의 발달이 늦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문화라는 게 형성이 돼버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 아이는 성에 대해서 아직 크게 관심이 없는데 다른 아이들이 발달이 시작이 돼서 뭔가 이제 관심을 갖고 찾아보거나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런 무리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조금 더 이제 약간 주도적인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게 되면은 아직 내 아이가 성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통 그런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 아는 애들은 뭐 예를 들어서 섹스라는 게 어떠한 건지 아는 애들은 그거에 대해서 선을 지키는데, 보통 이 섹스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이들은 그냥 약간 뭐 섹스? 이게 뭐 약간 성적인 거고 약간 뭔가 야한 건데 그냥 뭐 좀 이렇게 손을 좀 이렇게 이상하게 잡는 건가? 약간 뭐 남녀가 하는 그런 뭐 조금 그냥 뭐 스킨십 같은 건가?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그 필터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할 때 이 단어가 뭔지 모르고 이거를 막 쓰다가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바에는 그냥 아예 미리 선점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이 실수하시는 판단 기준이 뭐냐면은 내 아이가 성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그때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좋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 기준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어려워요. 제가 이걸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 아이가 성에 대해서 관심을 언제 갖는지 혹은 갖기 시작했을 때 교육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식이 언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까요를 맞춰서 그거를 매수하겠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점 매수하면 좋죠, 그쵸? 마찬가지로 당연히 딱 내 아이가 성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교육을 시작하면은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런 뭐 평소에도 성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그런 가정에서는 뭐 그럴 게 가능할 수 있는 확률이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관심이 보통 없으시다가 아이가 이제 이때쯤이면 성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신청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보통의 가정 내에서는 내 아이가 성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운이 좋은 게 이제 아이 스마트폰 내역 검색하다가 뭐 아이가 갑자기 야동을 보는 걸 알게 됐다 했을 때 하는 거 말고는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려운 타이밍을 보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 미리미리 가치관에 선점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한 템포 두 템포 앞당겨서 교육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보통 언제쯤이냐 하면은 저는 요즘 기준으로는 한 5학년 되기 전에는 한번 해주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요. 그리고 늦어도, 진짜 늦어도 6학년 때까지는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왜 6학년이냐면은, 제가 이제 아이들 만나고 하면은 학교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강남이건 뭐 어디 지방이건 뭐 수도권 어디건 경기도건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우리 애들은 모범생이에요. 우리 애들은 학군지에 살아요.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학군지에 있는 애들이 성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은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모범적이라고 해서 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한 6학년쯤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솔직히 한 90% 이상 되는 확률로 그 학교마다 90% 이상 되는 확률로 그 학교마다 각자 색드립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몇 명씩 생기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출도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최소한 한 번은 해주자. 그래서 6학년 때를 저는 약간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6학년이라는 기준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막 이렇게 학교가 섞이죠. 그러면 6학년 때까지는 어머님들께서 막 관리를 해갖고 으쌰으쌰해서 컨트롤이 좀 되는데 중1이 되고 진짜 중1, 2학기 넘어가죠? 그러면 아이들이 다른 아이가 돼요. 진짜로 학교 나가서도 보면은 중1 애들은, 중1, 1학기 애들은 조금 그래도 초등학생 티가 묻어 있어. 근데 중1, 2학기 되죠? 난리 납니다. 네. 몸 발달 다 시작되죠? 아이들, 관심 갖는 친구들 엄청 많죠? 막 얘기하고 다니는데 또 제대로 아는 건 없어.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가장 실제로 제가 성교육하기 어려운 시기가 바로 중학교 1학년 2학기라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오기 전인 6학년 때쯤에는 최소한 한 번 정도 교육을 해주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제 애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어떡해요? 이거 배웠다가 더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안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라는 거지 저희가 성에 대해서 노출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갖는 게 목적이지 아이들이 성적으로 막 난리를 치라고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은 좀 내려놓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 자극에 대한 걱정 부분은 제가 실제로 너무 많이 듣는 분이다 보니까 다른 영상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룰까 해서 이번에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가급적이면은 첫 번째로는 한 5학년 정도 안에서 해주는 게 좋고 정말 내가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걱정이 된다 하면은 저는 6학년 때까지는 6학년 끝나기 전에는 진짜 한 번은 꼭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요. 혹은 뭐 시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기준은 뭐 어디 논문을 보거나 이론을 보거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을 제가 만났을 때는 그렇더라. 제가 그래도 뭐 진짜 한 달에 강의를 뭐 20몇 건에서 한 30건 정도 하니까 진짜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 만나는 것까지 하면은 진짜 한 달에 몇백 명은 진짜 그냥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어쩌면은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조금 더 진짜 아이들에게 맞는 기준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안 하는 거에도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저는 하는 것도 리스크가 따를 수 있겠지만 안 하는 것도 충분히 리스크가 따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면서 그러니까 아예 안 시키고 걱정되면서 어떡하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도 한번 해주고 나서 기준을 세워주고 나서 그 다음을 걱정하는 게 어머님들의 마음도 조금 괜찮아질 것이고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에 따라서 아이들의 몸의 발달도 봐야 되지만 문화의 흐름도 봐야 된다. 요즘에는 문화의 흐름을 보는 게 더 우선이다라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은 꼭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